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영어의 신 제임스 류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성과 본능에 대한 강의 두 번째 편, 본능의 훈련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성은 본능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느리게 생각하는 말은 이성이 관장하지만 그 외에 빠르고 습관적인 말은 본능이 관장한다고 했었죠. 예를 들어 미안하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하면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처럼 말을 더듬게 되죠. 그러나 본능적으로 말할 때는 평소 자신이 하던 대로 습관대로 바로 빠르게 나오죠. 미안 또는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말이 나가는 거는 본능이 관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작을 절대로 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한국어를 예로 들면 간단해요. 날이 너무 더워서 물 한 잔 달라는 말을 한국식으로 문법적으로 한작을 해보면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목이 말라 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시원한 물 한 잔 주세요. 라고 한작을 하면 듣는 사람도 이상하고 말하는 사람도 바보되기 십상이죠. 네, 머리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국어도 작문을 하면 이상해지듯 영어 역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이 영작을 해도 이상하고 딱딱한 문장이 나옵니다. 하물며 외국인인 한국인이 모국어도 아닌 영어를 영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용할 수 없는 이상하고 괴상한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문법적 이해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고, 접속사, 주어, 동사, 의문사, 의문문 이 정도까지 문법적 이해까지만 영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습관대로 말해야 됩니다. 아, 더워. 물 한 잔 주세요. 평소 습관대로. 아, 더워. 시원한 물 한 잔 없을까요? 시원한 물 한 잔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아, 덥다. 너무 덥다. 이런 식으로 한국어도 말해야 됩니다. 남들이 말하듯 말해야 되죠. 네, 말을 만들면 한국어나 영어나 다 이상해지는데 하물며 외국인이 영어를 만들면 더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영작은 절대로 하려고 들지 말고 습관적으로 말을 배워야 되는데 그 습관적으로 말을 배우려면 지극히 평범하고 가장 정상적인 패턴의 말들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는 현지에서 태어나 영어를 배우지 않았고 영어로 말하게 되는 현지 일상을 자주 접할 수도 없고 만일 현지에 가서 살더라도 아직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정황으로 쭉 이어지는 스토리로 연결된 영화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스토리로 배우는 건 그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외웠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영화처럼 간접 경험이라도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아서 영어로 말하는 것을 내 경험으로 바꿔 놓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상황별 영어 회화라든가 자주 쓰는 패턴 잉글리시라든가 이런 걸 외웠다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하고 말할 땐 내가 당황을 하게 돼 있거든요. 당황을 하면 모국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외운 것뿐이 아니라 몸에 밴 모국어도 왜 당황을 하게 되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이러잖아요. 그거 한국어예요. 한국 사람끼리 말하는 한국어였거든요. 그렇게 당황을 하면 모국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외국인과 처음 대화를 하게 되는데 낯선 경험에서 한두 마디까지는 몰라도 그 다음 말은 들리지도 않고 외웠던 말은 하얗게 다 까먹게 돼 있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듯이 싹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많은 패턴을 외워 놓았다 치더라도 미리 준비해서 간신히 말해본 한두 마디 외에는 전혀 생각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황했기 때문에 기가 막힌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그건 언제까지냐? 네, 내가 영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입니다. 말하는데 당황하지 않을 때까지죠. 환경 탓할 필요 없습니다.
미국이나 영어권에 20, 30년 이민 가 있는 분들도 yes, no, thank you 외에는 아예 못하는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어 환경이 된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로 말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불쑥불쑥 나오도록 익혀 놓아야 돼요. 모국어처럼. 네, 그거는 영화가 최고인데요. 그러면 영화가 최고이더라도 무턱대고 따라하지 말고 본능 훈련을 하게 되면 빠릅니다. 매우 빠르죠. 그리고 본능 훈련을 하면서 발음 훈련까지 하기 때문에 문장은 저절로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외워진 거를 그 상황에 맞게 불쑥불쑥 나가게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본능 훈련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능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역시 전 세계 최초로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본능은 신입니다. 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이성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이성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신적인 존재다, 이 말인데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자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능력을 지녔지만 반대로 쉽고 편한 쪽을 선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본능을 다스리려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본능이 이끄는 대로 하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서 올바르고 참다운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고 봤지요. 제가 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무아지경에 빠질 때, 아주 무엇을 잘할 때 하는 말 있죠. 저 사람 신들렸다. 저 사람 신명나게 뭐 한다. 저 사람 신났다, 신났어.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무아지경이게 됩니다. 그때 신들렸다, 신났다, 신명났다 할 때 신이 바로 귀신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본능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반면에 쉽고 편한 길로 자꾸 이끌기 때문에 본능만 남은 사람을 개돼지 같다 그러죠. 네, 자는 거와 먹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본능의 특성을 알아서 그 본능을 만약 훈련시킬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됩니다. 그 본능이 가진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은 통계입니다. 통계. 네, 감이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감이 바로 본능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왜 통계냐면, 내가 경험한 것,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 그 다음에 내가 보고 들은 것,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까지 동시에 0.00001초에 딱 결론을 내립니다. 공통점을요. 그게 바로 감이었습니다. 그거는 컴퓨터로도 안 되고 너무 연산 속도가 빨라서 감이 신적인 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을 내리고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고 그 다음에 스포츠인들에게 무아지경일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또 해주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될까 말까 하면 스포츠인은 사고가 나죠. 그러나 자기가 훈련한 대로 본능을 믿고 따르면 놀랄 만큼의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무아지경인데요. 이런 본능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본능의 특성을 이용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본능은 그 주인, 자기 자신의 본능의 주인이니까 자신이죠. 그 자신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납득한 것만 따릅니다. 자신의 주인이 이성적으로 납득하지 못한 일은 본능은 거부합니다. 납득하지 못한 일을 주인이 하게 하고 본능에 주입을 하면 자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납득이 안 간 일을 하게 되면 주인을 해코지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본능을 이용하는 학습을 하려면 어느 정도 문법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이런 것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전치사구, 접속사, 의문사, 의문문 이 정도는 알아야
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배우시길 바라고, 아예 배울 길이 없는 분들은 제가 왕초우반을 개설해 드릴 테니 그때 배우고 나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원어민의 빠른 말을 알아듣고 원어민처럼 빠르게 말할 때 내가 뜻을 알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본능 훈련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본능은 신적인 존재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아시아인들은, 많은 한국인들은 영어 발음만 원어민과 동일해지면 와 이럽니다. 발음 같아지면 뭐합니까? 발음 같아지면 뭐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보도 뜻은 알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보는 영국 바보, 미국 바보죠. 그래서 뜻은 모르고 발음만 같아졌다고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빠른 발음을 하면서 뜻까지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말하면서 뜻을 알면 상대방의 빠른 말도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조각내기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조각내기는 무엇이냐? 자, 우리말을 예로 들게요. 단어의 뜻을 조각내서 인지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말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말, 젊은 우리는 이곳을 지켜낼 수 있어. 네, 젊은 우리는 이곳을 지켜낼 수 있어. 이 말을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한테는 소리나는 대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영어를 소리나는 대로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국인 머릿속에서는 이것이 소리나는 대로 느껴지질 않고 음이 단위, 단어죠. 단어별로 조각 나서 본능이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말을 해도 그 말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만일 이 말을 외국인들처럼,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처럼 쭉 붙어서 연음되어 나오는 말의 경계를 모른다면, 단어별로 조각낼 줄 모른다면, 젊은 따로, 누리 따로, 느니 따로, 고슬지 따로, 켜낼수 따로, 있어 따로,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고 막 이상하게 조각이 난다면, 발음을 아무리 똑같이 빠르게 할 수 있다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영어도 우리가 단어별로 조각내서 인지하게 되면 빠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연음되는 걸 그대로 발음하되, 이 한국어처럼 모국어처럼 연음으로 발음하면서 발음은 연음으로 하되 단어별로 조각을 낼 수 있게 되면 그 말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성으로는 불가능하고 능력이 출중한 본능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성은 도저히 못 따라오죠. 이성은 짧은 말도 계산하기 때문에 짧은 말도 더듬고 짧은 말도 이해하는데 그 참뜻을 알아야지 하면서 3박 4일 걸립니다. 이성은 절대로 안 됩니다. 본능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영어로 예를 들게요. Hundreds of stools appear out of nowhere라는 문장이에요. 이거를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또박또박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한국어를 말하듯 영어도 원어민들은 이어서 말합니다. 아까 젊은 우리는 이곳을 지켜낼 수 있어 이렇게 다 붙여서 말했죠. 우리도 영어도 똑같습니다. 단어들끼리 다 붙여서 말하되 명동형 부를 세게 발음할 뿐입니다. 자, hundreds of stools appear out of nowhere. 빨리 하면 hundreds of stools appear out of nowhere. 네, 여기에서 생소한 건 out of죠. out of를 우리가 유마로 배웠던 out of 이러지 않습니다. out of. 미국이든 영국이든 다 out of라고 얘기합니다. out을 빨리 얘기하면 out이 되니까 out가 되죠. 그래서 out of nowhere. 근데 appear의 R이 appear하고 R 들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혀를 들었다가 하려면 내려야 되기 때문에 올라타는 음이 나옵니다. appear out of
appear out of nowhere, appear out of nowhere, out of nowhere. appear 때문에 R 때문에 라가 됐죠. appear가 없으면 outof겠죠. 그러면 이것을 조각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hundreds of stools는 조각이 잘 나죠. 그런데 appear out of nowhere를 조각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본능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발음은 똑같게 합니다. appear out of nowhere. 발음은 appear out of nowhere 한 다음에 본능한테 appear out of nowhere, appear out of nowhere. 집중하세요. 집중해서 본능한테 appear out of nowhere, appear out of nowhere, appear out of nowhere, appear out of nowhere, out of nowhere, out of nowhere, appear out of nowhere, out of nowhere, appear out of nowhere, appear out of nowhere야 본능아. 이렇게 가르쳐주면 본능은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조각 내는 것을 집중해서 2, 3분만 해도 완벽하게 조각이 납니다. 그러면 이 한 문장 하는데 이렇게 많은 공을 들여야 됩니까? 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죠. 본능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문장을 조각내면 시스템화를 만듭니다. 왜? 네, 본능 자신이 편하려고 시스템화를 해요. 본능은 통계가 전문이라 시스템화가 뭐냐면 어떤 단계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간다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내가 미처 조각내지 않았던 문장들까지도 수월하게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집중해도 본능은 이것을 해냅니다. 이렇게 조각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바로 거기서 태어난 원어민들만 머릿속에서 의미소, 단어별로 조각이 납니다. 말은 연음으로 해야겠죠. 이것을 또 잘난 척하고 나는 똑바로 발음할 거야 하고 한 단어 한 단어 발음을 하면 자신이, 외국인인 자신이 자신 나름대로 조각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원어민들 말을 알아듣질 못합니다. 원어민들은 절대로 한 단어 한 단어 말을 안 합니다. 우리가 안녕, 하세요 이렇게 말 안 하듯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붙여서 말하듯이 원어민들은 다 붙여서 말합니다. 원어민하고 의사소통을 하려고 영어를 배우지 또박또박 한 단어씩 말하는 한국 사람하고 의사소통하려고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붙여서 발음하면서 연음으로 발음하면서 특히 연음으로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각내기를 하면 됩니다. 그것을 본능은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 편하려고 본능 자신이 편하려고 시스템화를 만듭니다. 이제 남은 건 해석인데 해석도 아시아 사람들, 한국인들처럼 의역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만 알아듣습니다. 말을 말로 듣는 거죠. 말을 자꾸 의역을 하고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하면 싸움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어에 있는 그대로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너입니다. 예의죠. 자꾸 재해석하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의 신 영상 때 영어는 기능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 기능이 무엇이에요? 네, 단어도 한 단어당 한 가지 기능만을 뜻하지 결과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 기능으로 나오는 결과물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단어의 뜻이 수십에서 수백 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식으로 아무리 많은 뜻을 가졌던 단어도 사실은 결과물이 많았던 거지 기능은 하나였다 하는 역할은 하나였다 이 의미예요. 그 기능에 대해서는 잠시 후 스툴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아시아인들은 영어를 해석할 때 어순 차이에 매우 큰 의미를 두었어요. 그러나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순이 같아요. 사람의 언어는. 단지 영어는 좀 직설적으로 주어 다음에 결론인 동사가 먼저 나왔고 한국어 같은 경우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사람이 놀랄까봐 좀 예의를 지켜줬던 거죠. 하지만 한국어도 급하거나 확실히 말할 때는 결론부터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 사과를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급하게 말하거나 확실하게 말할 때는 내가 먹었다 그 사과를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많습니다. 먹었다가 먼저 나왔죠.
네, 영어랑 어순이 똑같아진 거예요. 나머지 형용사, 부사 뭐 이런 것들 다 똑같습니다. 한국어와. 어순이 같다 이 얘기예요. 동사 위치만 달랐었어요. 그걸 가지고 어순이 다르다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사람이 쓰는 말, 인간의 언어는 전 세계 어딜 가든 앞말이 뒷말과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끼리 싸울 때 그러죠. 너 그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앞말과 뒷말이 다르잖아. 그러면은 왜 달라? 같아. 아니야, 달라. 다르기 때문에 말이 안 돼. 라고 말하죠. 그 아이들 말이 맞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앞말과 뒷말이 같아야 말이 됩니다. 그게 바로 논리예요. 그러면 말이 세 개가 있으면, 단어가 세 개가 있으면 1번 말, 2번 말, 3번 말 서로 같겠죠. 1번 말은 2번 말, 2번 말은 3번 말. 10개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맨 앞에 나온 말이 가장 중요한 뜻을 가지므로 말이 끝날 때까지 맨 처음에 나온 말이 지배를 한다.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먼저 나온 말은 뒤에 나온 말들을 계속 지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이 뒤에 말과 같다라는 절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말이고, 그래서 인간들은 논리에 맞게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에 말이 뒤에 말과 같다라는 절대 진리가 바로 논리 영문법입니다. 네, 새로운 게 너무 많죠. 너무 다 가짜가 많아서 새로운 말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말과 뒷말이 계속 이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헌즈레즈는 수백 개고 어브는 일부분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즈레즈 이퀄 어브, 수백 개는 일부분이게 하는 거다. of equal stools. 여기 stools를 가지고 기능을 얘기를 하면 stool은 st, 자리 잡게 하는 것, a, 존재, 자리 잡게 하는 존재죠. l, 자리 잡게 하는 존재를 실체로 세우네요. 네, 자리 잡게 하는 걸 세우는 거는 서 있게 하는 기능이에요. 서 있게 하는 것이면 전부 다 스툴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구간, 말을 서 있게 하죠. 마구간도 스툴이에요. 그 다음에 칸막이 서 있게 하죠. 네, 스툴이에요. 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결과물이 아니고 칸막이나 마구간은 결과물이죠. 그 다음에 남자 화장실 서 있게 하죠. 네, 남자 화장실도 스툴입니다. 그러면 서 있게 하는 것 중에 가판이 있어요. 가판은 뭐냐면 백화점 같은 곳에 매대를 놓고 물건을 올려놓고 팔죠.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도 가판에 물건을 많이 팔죠. 네, 이런 가판도 기능이 사람을 서 있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스툴입니다. 그 다음에 방해 공작. 방해 공작은 뭐예요? 일이나 사업을 진행하는데 진행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일이나 사업을 서 있게 하네요. 네, 서 있게 하는 기능이면 스툴입니다. 그래서 방해 공작도 스툴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 용어로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속도를 잃고 정지할 때 있어요. 그것을 실속이라고 하거든요. 항공 용어인데 그 실속도 스툴입니다. 왜? 서 있게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무엇을 서 있게 하는 것은 다 스툴이었습니다. 모든 영어 단어는 기능만을 의미합니다. 그 밑에 나오는 하위 개념들은 전부 다 결과였어요. 그 결과는 서 있게 하는 것이 하도 많아서 계속 나올 수 있죠. of equals stools. 일부분이게 하는 것은 서 있게 하는 것들이다. 가판들이다. 일부분이게 하는 것은 가판들이다. 그 다음에 stools equal appear. appear는 나타나게 하는 거죠. 네, 가판은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맞죠? 주어니까. 그 다음에 appear 다음에 out이 나왔어요.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밖으로이다. 그 다음에 out 다음에 또 of가 나왔네요. 밖으로인 것은 일부분이게 하는 것이다. of 다음에 nowhere가 나왔네요. 여기서 nowhere는 now here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런 단어 없어요. no하고 where하고 더해진 nowhere입니다. no는 없는 이고 where는 어디니까 어디가 없으니까 어딘지 모르는 곳이죠. 네, 일부분이게 하는 건 of equal nowhere이다. 네, 일부분이게 하는 거는 어딘지 모르는 곳이다. 그러면
수백 개의 가판이 나타난다. 밖으로 모르는 곳. 네, 모르는 것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면적인 의미를 느끼면 됩니다. 이것도 본능한테 훈련하면 본능이 알아서 시스템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영어 단어들이 너무 많은데 이 많은 단어들이 각각 하나의 기능만을 의미한다면 그 많은 단어들을 어떻게 그 기능을 알겠어요?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흔한 쉬운 단어들만 하나뿐인 기능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 쉬운 단어들의 하나뿐인 기능을 설명한 책은 지난 시간에 안내드렸던 영어 문법부터 쓰레기통에 버려라에 나온 단어들만 자주 쓰는 단어들이니까 하나뿐인 기능으로 배우시면 되고 나머지는 진도 나가는 대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모르는 단어들의 기능을 새로운 단어들이 왕창 안 나오고 띄엄띄엄 나오니까 그때마다 익히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물론 모두를 답해 드릴 수는 없고 진도에 있는 단어들의 기능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여기까지 이해해 가셨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빠르게 연음되는 말을 조각낼 수 있고 그 뜻을 동시에 알아듣고 또 빠르게 연음으로 말하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태어나 지금까지 자란 원어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각내기 학습법은 하면 할수록 세집니다. 하면 할수록 그 능력이 강해져서 나중에는 연습을 안 한 문장들까지 다 조각나게 해줍니다. 그 이유는 본능이 시스템화하는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원어민들도 우리처럼 모국어이기 때문에 늘 하는 말만 해야 말이 잘 통해서 의사소통이 쉽게 되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말, 평소 안 하던 말을 하면 우리가 싫어하듯 그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영어로 늘 하는 말만 하는구나. 노팅힐 진도를 반 이상만 나가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노팅힐 강의를 들을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듣는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체스트 보이스 발성법에서부터 발음의 조음점과 조각내기라는 본능 훈련법, 즉시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논리 영문법이라는 본능으로 이해하기에 대하여 강의해 드렸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노팅힐 강의에서 모를 때마다 각각의 강의로 돌아오셔서 한 번씩 체크하고 진도를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아마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노팅힐 진도 강의에서는 이 조각내기에 대해서 특히 연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훈련들을 여는 부분에 대한 집중 훈련을 하고 나서는 듣기가 향상되면 물론 듣는 즉시 해석이 돼서 비교적 느린 편인 CNN이나 BBC 같은 경우는 마구 해석이 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들은 정신들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아식, 한국식 가짜 영어에 홀리신 겁니다. 영어학 자 모두를 망하게 했던 아시아식 가짜 영어에 홀리신 거니까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듣고 나서 해석하고 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하고 의역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말하는 사람 집에 가고 없습니다.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서 이성과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강의대로 훈련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가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매우 많은 새로운 것들을 접하셨을 텐데 저도 기초부터 아예 싹 고치느라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긴 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노팅힐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